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포착됐던 10가지 종목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시죠. 네, 오늘장 여러 가지 섹터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를 비롯해서 코로나19 확산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섹터별로 대표하는 종목들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BNC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LG화학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도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고엔스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픈해 주시죠. 네, 역시나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0.17%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매니저님의 종목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내일장 어떻게 될지 고엔스탑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의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이런 고엔스탑 방송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종목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네. 앞으로의 전망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오늘장 0.17%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일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내일장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포함해서 모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주식이 안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요? 왜 올라가야 되지?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 주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 낸 게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에 실적이 3조 원인가 그랬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실적 좋다고 했는데 32조 원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작년이 더 높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예상 실적 막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적만 보면 물론 2018년도에 4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작년에 30조 원 조금 넘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낮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카카오, 네이버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삼성전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간 것은 사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면 파운드리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파운드리는 TSMC와 많이 비교를 하지만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0% 내외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D램 낸드가 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인텔 쪽에서 나오는 서버용 CPU 이제 DDR5만 적용이 되는 서버용 CPU 우리가 이제 메테오 레이크라고 이제 명명이 된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버용 CPU가 DDR5만 새로 나눈 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굉장히 크고 기대도 컸는데 인텔 쪽에서 출시가 약간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5 가격을 보면 출시 가격보다 70%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서버용 인텔의 CPU가 나온다라고 하면 해결될 부분이라 보고 있고 아무튼 좀 기대를 온다고는 당분간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삼성전자의 지금 반등은 실적이 지금 2배가 나와도 이 환율에서는 올라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조금 최우선적으로 좀 관심 포인트로 잡고 보신 다음에 어떤 인텔 쪽에서 DDR5만 적용이 되는 서버용 CPU가 출시될 때 삼성전자 실적은 아무래도 그때 개선이 가파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급은 저점을 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보다는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들어보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LG화학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는 높게 유지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것은 사실 지금 주가보다 높다라고 해도 매도 의견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LG화학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솔의 거의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LG화학이 왜 이 가격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LG화학을 갖고 있는 분과 엔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약간 시각차가 많이 좀 나눠질 텐데. 그럼 LG화학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는 스탑인가요? 그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네, 그 의견 드리는데.
LG화학을 이제 뭘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화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2차 전지 소재를 네. 납품하는 첨단 소재 쪽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재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진영에서 가장 갑은 소재 업체죠. 그건 누구도 뭐 이견을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업체들이 최근에 어떤 이 원자재 업체들과의 계약을 보면 기존에는 가격을 정해놓고 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을 받는다 식의 계약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자율이 변하듯이 보통 뭐 이런 원자재가 변할 때 어떤 변동적으로 계약을 하는 추이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시장의 어떤 배터리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에서 저는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LG화학이 LG엔솔의 배터리 소재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지금 벌써 40%가 넘게 내재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LG화학이 뭐 어디에서 뭐 양극재를 구해와서 LG엔솔한테 주기도 하지만 이제 LG화학이 자체적으로 이 양극재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들긴 합니다만은 분리막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에서 갖고 왔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이런 기업들의 최고의 어떤 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LG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이제 화학 쪽 자체의 실적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LG화학이 이 소재 쪽으로 어떤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뭐 사실 대형주긴 하지만 뭐 굉장히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 대비해서 뭐 너무 좀 소외감이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그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면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싸졌다는 개념으로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 고루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3.98% 하락으로 마감 지었는데 휴가철을 앞두고 리오프닝 항공 여행주들이 좀 오늘장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확진자 증가 추세 좀 아무래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은 뭔가 갖고 있으면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수혜를 받은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보다는 화물 쪽이 더 이익이 많이 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해외발 여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화물기, 여객기 안에도 화물을 싣거든요. 근데 이 이제 화물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화물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풀려서 이 여객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 그 화물 운임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대한항공을 뭐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뭐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면은 뭐 어떤 뭐 다시 여객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차원적인 생각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건 좀 약간 하수들의 생각이고. 저 하수였나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대한항공은 이제 지금 뭐 화물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여객기가 안 다녀야지 대한항공의 그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코로나 때도 잠깐 화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 화물로 잠깐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여기서 그 얘기를 길게 하긴 힘들지만 별로 추천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좀 최근 분위기상 이 리오프닝 주들이 너무 좀 약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여파가 단기간에 뭐 끝난다. 뭐 그건 누구도 뭐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대한항공은 코로나가 확 다시 창궐해서 여객기들이 안 다니면 실적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어떤 리오프닝주로 뭐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은 조금 아랫방에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내일장 의견 혹시 스탑일까요? 스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좀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도 그래도 매우 저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한항공 차트를 지금 화면을 같이 잡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전 사실 이렇게 차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요? 차트로 인해서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건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좀
굉장히 어떤 잘못된. 걸 보고 예측하시나요? 저는 일단 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성장을 하는 섹터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차트로 인해서 내일 주가를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세상에서 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쵸, 다 다 벌죠. 저점이니까, 네, 그쵸. 그렇죠. 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고점에서 밀린 것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길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의 대한항공 주가와 지금 주가를 비교를 하면 사실 그렇게 뭐 낮은 주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주 예전에 잘 나갔을 때를 대비를 하고서는 한 최근에 5년, 6년 정도의 주가를 봤을 때 저점과 고점 한번 연결시켜 놓으면 코로나 때는 예외를 하도록 하고 대한항공 주가가 그렇게 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객기가 안 다니면서 그 여객기로 날릴 수 있는 화물이 온리 화물기로만 날랐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대한항공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약간 싫어하는 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한번 그어볼게요. 네. 대한항공에다가 선 한번 그어보면 기존에 조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에서 내려와 있죠. 근데 뭐 이 부분에서 차트만 보면 더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기만 하는 어떤 모션만 취해주면 대한항공 주가가 뭐 다시 기존에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던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적으로 보느냐 테마를 보느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대한항공을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어떤 그 확진자 수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매수는 조금 어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이런 뭐 테마성으로 떨어지는 거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내일장 스탑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 이제 벌써 마지막 종목입니다. 과연 5번째 종목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째 종목이군요. 네, 펄어비스 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흥행 실패, 인건비, 마케팅비 대폭 증가 이러한 좀 악재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펄어비스. 네. 근데 그래도 역시나 지금 주가가 매우 저점이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장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과 맞물려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악재가 소멸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악재가 시장에 다 적용이 됐다면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은 거의 저점을 잡지 않았나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펄어비스는 그럼 악재가 이미 다 반영이 네, 됐다라고 오늘 보시나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펄어비스를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사셨던 분들이 사실 뭐 중국에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뭐 폭망을 한 뭐 검은 사막이나 최근에 출시가 딜레이되고 있는 뭐 붉은 사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펄어비스를 사신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작을 내놓으면 게임사들은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펄어비스는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폭락을 하는 유일한 어떤 게임사인 것 같아요. 근데 펄어비스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산 건 사실 도깨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도깨비가 도대체 언제 출시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뭐 말이 많은데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할지 말지 그 정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사실 펄어비스 도깨비가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게 거의 4년 전, 3년 전인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맵의 크기를 일단 뭐 한 10배 정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블록버스터급으로 이제 뭐 콘솔 게임까지 같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펄어비스를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 뭐 3분기,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펄어비스가 어떤 기존에 좀 딜레이됐던 게임들을 조금 더 땡겨서 좀 오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간에 주가를 막 예전처럼 뭐 메타버스에 엮여서 도깨비가 시장에서 뭐 트레일러가 막 누구나 보고 있고 너무 이 게임 하고 싶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못 올라가서 문제지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걱정까지는 사실 저는 좀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뭐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 안 좋은 리포트들, 목표 가격을 하향시키는 리포트에 나오는 그 팩트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적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로 펄어비스를 그럼 지금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아무래도 신작 연기나 2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에 하락했지만 악재가 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의견으로 내일장 고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부침이 많았던 펄어비스 앞으로 좀 반등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커피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한 분 뽑는다고 했는데 제작진 네. 쪽에서 아쉬우니까 3분 뽑았다고 네. 합니다. 저희 한번 발표해볼까요? 누구. 네,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들은요. 내용은 못 보는 건가요? 내용 못 보나요? 네, 저희 하얼빈 잔챙이님과 0137님, 사랑의 머니님이신데 내용은 아쉽게 오늘은 못 본다고 합니다. 별로 이 뉘앙스가 안 좋은 네. 뉘앙스가 아니었나. 저희 또 올려주셨습니다. 제작진 쪽에서. 네. 박근호 매니저님 근육맨이네요. 호호호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네. 머니님께서 네. 이게 삼행시는 아니긴 한데 박근호 매니저님 근육맨이네요. 호호호. 네, 삼행시 박근호 맞네요. 네. 근육맨이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운동을 안 네.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시장이 너무 좋아지면 3,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면 제가 왕자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공개하시나요? 네. 네, 일단 사랑의 머니님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0137님께서는요. 삼행시 보냅니다. 박근호 운 띄워주세요. 박살나고 있는 주식시장.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호실적이면서 바닥 확인하고 있는 주식 적극 매수에 성투합시다 하셨어요.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힙니까? 네. 0137님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또 사랑의 머니님의 삼행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씨 중에 제일 잘생긴 근호 전문가님. 호수 같은 눈망울 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이분 1등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요? 네. 외모에 대한 칭찬을 좋아하시는 네. 박근호 매니저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얼빈 잔챙이님과 0137님, 사랑의 머니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세 분은 샵 2034 문자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커피 드시고 또 저희 박근호의 구초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근호의 구초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